예로부터 이 소금들을 염증을 치료하거나 음식이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해 써왔거든요. 특히 소금에는 요즘에 막 소금물 각을 엄청 유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요즘 다시 그 소금이 뜨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 점심시간에 올리브영을 잠깐 구경 갔는데 올리브영에도 소금이 들어있는 세럼이라든지 많이 있더라고요. 피디님도 목욕탕 가시잖아요. 목욕탕 가면 항상 치약과 함께 소금통이 있죠. 소금이 양치를 하거나 가글을 하는데 일부 효과가 있긴 합니다. 특히 소금에는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소금들을 염증을 치료하거나 음식이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해 써왔거든요. 일정 그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글을 하는 것들이 일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소금물 가글이랑 이제 일반 가글에 그리고 헥사메딘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좋을까요? 어떤 게 효과가 좋냐? 생각해보면 당연히 헥사메딘이 효과가 제일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 가글, 소금물 이런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 헥사메딘 같은 경우에는 가글하는 게 유쾌하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헥사메딘을 쓴다고 할 정도로 이거 먹고 나면 입맛 떨어져서 밥 먹기도 싫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분도 계시더라고요. 헥사메딘 같은 경우에는 항균 효과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입안의 정상적인 세균총까지도 망가뜨리고 붉게 변한다거나 이런 자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2주에서 뭐 한 달 이상 사용하는 건 주로 저희도 권하진 않고요.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짧게 사용하는 걸 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글액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반 가글에도 항균 효과가 있는 가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글을 쓰시면 충분히 항균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좋은 성분들을 우리가 추출해서 제품으로 만들고 약으로 만들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소금물을 쓰시는 것보다는 일반 가글을 쓰시는 게 요즘 뭐 불소가 거의 대부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충치도 예방해주고 치아 표면을 재강화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반 가글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농도로 맞추면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뭐 한두 번 쓸 때는 그 가글액의 농도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포가 가지고 있는 삼투압 이런 걸 생각하면 1% 정도의 뭐 가글을 만들어서 쓰는 게 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잠깐 생각은 해보는데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소금물보다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가글액을 사서 쓰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소금물을 쓰신다 그러면 뭐 소금물을 굳이 마실 필요는 없겠죠. 뭐 짠 거 나트륨 섭취만 많이 되기 때문에 소금물을 가글하시고 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농도 아까 너무 진하거나 이러면 점막을 자극하거나 입안에 뭐 삼투압 때문에 좀 건조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간혹 가글도 가글이지만 양치를 소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양치를 소금으로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굵은 소금을 써서 양치를 하시게 되면 이 소금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치아 표면에 손상을 준다거나 잇몸에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쓰셔야 한다면 요즘 이제 고운 소금, 구운 소문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쓰시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 간혹 그 고운 소금, 구운 소금으로 양치하시는 분들 뵐 수 있는데 보면 정말 잇몸 상태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소금의 효과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은 양치를 굉장히 오래 하십니다. 어떤 건강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고운 소금을 찾아서 일부러 쓰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소금을 쓰시면 거품이 나지 않습니다. 거품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일반적인 양치 시간보다 길게 양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칫솔이 지나가지 않고 놓치는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가글을 쓰실 때도요, 저희가 사용하는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한다거나 입안에 너무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점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가글을 하시고 가글 향이 너무 강하다거나 이게 남아있는 게 찝찝해서 물로 입을 헹궈내시는데요. 헹구시면 가글의 항균 효과가 떨어집니다. 입안에 가능한 오래 머금고 가글을 하시고 30초에서 1분 정도 충분히 가글을 하시고 가글을 뱉고 난 이후에는 입을 헹구지 않으시는 게 그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게 좀 힘드시면 정말 가볍게 입만 적신다는 정도로 헹궈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가글을 쓰실 때도 그 가글을 보통 뚜껑에 한 컵 가득 이렇게 부어서 쓰시잖아요. 너무 가글액이 많으면 입안에서 오래 머금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글액을 적게 사용하시고 향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조금 나한테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경우에는 물에 희석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뚜껑의 한 절반 정도의 양이 되도록 물과 가글액을 희석을 하고요. 그 절반 정도 양을 입안에 머금고 30초에서 1분 충분히 구석구석 가글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칫솔을 넣어서 가글액과 함께 닦아주거든요. 그러면 치아하고 잇몸 틈틈이 사이사이까지 가글액이 깊숙이 침투하면서 효과가 증가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양치하고 주무시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구취가, 입냄새가 확 줄어들어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금물과 가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